자, 오후에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걸 좀 진행을 해 보실 텐데요. 자, 요거는 제가 따로 메모장에 저장을 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해 보실 건 뭐냐면 두 가지 명령을 좀 동시에 해 보실 텐데 가장 많이 이제 쓰시는 명령일 겁니다. 옵셋이라는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트림. 요 두 가지 명령. 거의 뭐 캐드의 꽃이라고 보셔야죠. 자, 옵셋이라는 명령은 말 그대로 평행 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행 복사. 아이고야, 한글이 아니네. 평행 복사. 평행 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림은 뭐냐면 자르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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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옵셋 같은 경우에는 트림하고 묶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명령은 거의 묶어서 쓰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계 쪽이 아니라서 건축 쪽에서는 이 두 개의 명령의 사용 빈도가 거의 한 60%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 두 개만 잘 사용하셔도 사실 웬만한 도면 다 걸립니다. 자,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좀 너무 길다 싶으면 제가 잘라서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옵셋이라는 명령은 사용하시는 방법이 순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옵셋이라고 명령을 딱 내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거리 입력입니다. 거리 입력. 거리를 입력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객체를 선택을 하시게 돼요. 옵셋을 할 객체. 그러니까 복사 대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 순서대로 따지면 거리 입력, 그 다음에 객체 선택, 그 다음에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객체 선택하고 방향은 여러분들이 엔터를 치거나 ESC를 누르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반복이 돼요. 같은 거리일 경우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얘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빠르니까요. 한번 이제 같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화면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리세요. 그냥 화면에 있는 거 몽땅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줌 올 한번 해주세요. 줌 올. Z 엔터, A 엔터. 요거 한번 해주세요. 화면을 몽땅 다 날려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줌 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A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 이거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 화면하고 제 화면하고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스케일이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요걸 한번 하시게 되면 여러분 화면하고 제 화면하고 거의 맞습니다. 자, 좀 이제 여러분들도 숙달이 되시면 이런 식으로 좀 빨라집니다. 속도가. 자, 라인을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요렇게 가로선을 하나 쭉 그려보세요. 가로선을.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가로선을 F8번 누르시면 되겠죠? 쭉 선을 하나만 이렇게 그려주세요. 길이는 상관없으니까 쭉 그리세요. 아까 오전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는 이제 응용편에서만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면 작성을 하실 때는 그 사용하시는 빈도는 좀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려 놓으신 요 라인 한 개를 위로 100만큼 올려서 이제 복사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100만큼. 자, 요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옵셋을 하시려면 명령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자, 5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옵셋 하시고 엔터. 자, 옵셋 하시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여기 쭉 앞에 보시면 여기 D는 보지 마시고요. 딱 이것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옵셋 디스탄스라고 나오죠. 뒤쪽에. 자, 요거는 거리를 입력을 해라 라는 소리죠. 거리. 제가 얘랑 똑같은 애를 이쪽으로 100이라고 그랬죠. 100.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숫자로 10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 자, 숫자로 10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자, Select Object to Offset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한 번 선택에 하나씩입니다. 1대1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가 선택이 안 되고요. 무조건 한 개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옵셋할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포인트 온 사이드라고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이 선택한 이 객체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만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위로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되게 소심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막 이러시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가로선 위쪽 있죠? 위쪽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옵셋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 되셨으면 엔터 치시면 이제 명령이 종료가 됩니다. 옵셋 되죠? 됐죠? 네. 자, 그럼 여기 아래쪽으로 여기 객체를 여기 아래쪽으로 80만큼 옵셋을 해보세요. 80 선택을 하셔가지고 숫자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하시고 방향 지정하시고 80 됐을까요? 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옵셋 그 다음에 8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객체 선택하시고 방향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옵셋이 됐죠. 여기서 엔터를 안 치시고 그 아래쪽에 복사된 객체를 다시 선택을 하시고 아래로 내리시면 계속 옵셋이 돼요. 이렇게 선택 방향 이런 식으로 이게 연속해서 같은 값을 주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 지워버리시고요. 전부 다 지워버리시고, 자, 이번에는 수직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주세요. 수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얘를 여러분이 옵셋을 한번 해보시는데, 이쪽으로는 10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이쪽으로는 200이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옵셋. 가운데 선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100, 그 다음에 이쪽으로 200. 명령이 2번 실행되셔야 되겠죠. 한 번에는 안 되겠죠. 2번.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옵셋 명령어 숫자 일단 100이라고 입력하고 객체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엔터 치신 다음에 다시 옵셋 그 다음에 거리 입력하시고 객체 지정하고 방향 지정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싹 지워버리시고 사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사선 대충 한번 그려보세요. 대충 사선 대충 그려주세요. 대충 사선을 대충 그려주세요. 대충. 자, 얘를 요 친구를 옵셋을 하면 수직 방향으로 옵셋이 될까요? 아니면 수평 방향으로 옵셋이 될까요? 얘를 100만큼 내가 옵셋을 할 건데 이쪽으로 옵셋을 찍으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100으로 갈까요? 아니면 수평 방향으로 그냥 100으로 갈까요? 그렇지, 수직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옵셋 하셔가지고 거리 입력하신 다음에 객체 선택하시고 방향 선택하시면 면에 대해서 항상 수직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수직 방향으로. 사선 같은 경우에는 아크나 서클도 옵셋이 되긴 하거든요. 그거는 그거 명령 들어갈 때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됐으면 싹 지워버리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치수 상관없으니까 대충 요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치수 상관없이 대충 라인으로만 대충 그리시면 돼요. 라인으로만 대충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을까요? 예. 그러면 그 옆에 라인을 요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라인을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됐을까요? 예. 자,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옵셋에 있는 기능들이긴 한데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알면 여러분들 도면 그릴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 아, 모른다 그래요. 모르잖아. 그쵸? 아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 간격만큼 여기 얘를 이쪽으로 옵셋을 해야 돼요.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자, 요럴 때 쓸 수 있는 팁이 뭐가 있냐면 요게 있습니다. 자, 옵셋 하시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O하고 엔터. 거리 모르죠?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교차 지점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 교차 지점. 시작점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지점은 여기 클릭. 했죠? 그러면 거리가 자동 입력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객체를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객체를 옵셋을 하시면 똑같아지죠. 몰라도 되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건축하시다 보면 방을 징글징글하게 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거 치수 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옵셋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똑같이 해볼게요. 자, 얘도 똑같이 옵셋 재신 다음에 이렇게 싹 올려주시면 거리를 모르시더라도 잴 수가 있다. 됐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그 거리를 모른다라고 하긴 했는데 옵셋을 하시게 되면 여기 거리가 나와요. 여러분이 포인트를 딱 찍잖아요. 그럼 거리가 입력이 돼요, 자동으로. 자, 요건 이제 모르셔도 되니까 싹 지워버리시고요. 자, 옵셋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옵셋은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기능 저거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대체 저게 뭐가 중요하냐? 옵셋은 저것만 가지고는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이 트림하고 같이 만났을 때가 중요합니다. 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때 방법이 좀 복잡한데, 첫 번째가 대상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대상 지정. 첫 번째가 대상 지정입니다. 근데 이게 자를 대상이 아니라 기준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 선택을 먼저 하셔야 돼요. 트림은 일종의 자르기 명령인데, 자, 요 메시지부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뭐 길이 사이즈 상관없으니까 대충 그리시면 돼요. 됐어요? 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요거를 기준으로 요거를 날리고 싶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를 대상, 자를 때 기준. 그죠? 자, 트립이라는 명령은 어떻게 실행을 하시냐면, 자, 커맨드에서 tr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트림 하시게 되면 select object라고 나오죠.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거는 자를 대상이 아니라 자를 기준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먼저 선택하시는 거예요. 기준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딱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데, 쉽게 설명하면 select object to trim이죠. 선택하는 건 잘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자를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탁 하고 잘리죠. 잘렸나요? 네. 이거 한번 잘라보세요. 이쪽 여러분이 한번 잘라보세요. 대상하고 기준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잘 치시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트림하고 엔터 치신 다음에 기준을 먼저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자를 대상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엔터. 됐죠? 자, 그러면 얘랑 잘려요? 한번 잘라보세요. 얘랑 자르려면 기준은 이게 나오겠죠? 한번 잘라보세요. 나는 잘린다에 100만원.
트림 하신 다음에 기준 지정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자를 대상 요렇게 선택하시고 엔터. 잘리겠죠. 그럼 얘는 잘립니까? 그렇죠. 얘는 이제 안 잘려요. 트림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트림이 안 되는 경우는 요렇게 딱 들어가는 경우 있죠. 이 경우는 트림이 죽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요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이 경우도 트림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트림이 되는 경우는 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트림이 된다. 자, 싹 지워버리시고 라인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우물 정자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물 정자. 자, 트림을 이용하셔가지고요. 트림을 이용하셔가지고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 보시냐면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남겨질 걸 선택을 해 드릴게요. 자, 요 모양이 되게 트림을 한번 해보세요. 요 모양이 되게 트림을 한번 해보세요. 자를 기준이 서로 얽혀 있죠. 요럴 때는 그냥 몽땅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를 기준을.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안쪽이 다 날아가겠죠. 그럼 작업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트림 하신 다음에 귀찮으니까 이럴 때는 몽땅 선택하시고 기준을, 그 다음에 엔터, 대상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됐죠? 자, 키보드에서 여러분들 U 하시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되돌리기입니다. U. 자, 이번에는 어떻게 트림을 한번 해보시냐면 요것만 남겨보세요. 자, 요것만 남겨주시고 테두리를 다 한번 잘라보시죠. 테두리를 전부 다 한번 날려보세요. 테두리를 요것만 놔두시고 가운데 사각형 모양만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테두리 부분을 싹 한번 날려보시죠. 쉽죠? 얘도 뭐 비슷하죠. 트림 하신 다음에 몽땅 선택하시고 요렇게 긁어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자, 다시 U 하고 엔터. 자, 트림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대상 지정, 이건 기준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를 대상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를 대상 선택.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트림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트림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있구나. 옵션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 옵션은 뭐냐면 F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F는 펜스라는 기능입니다. 펜스. 여러분 교재 아마 나올 거예요, 뒷줄에. 근데 지금 교재 예제 순서로 보니까 서클이 아니라 트림을 먼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트림이 뒷줄에 나오긴 할 거예요. 자, 교재를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되냐면 쉬프트 사용입니다. 쉬프트 사용. 두 가지 기능을 제가 추가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펜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펜스가 맞아요. 울타리.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트림을 해서 자르실 때 이렇게 하셨죠? 요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그죠? 마우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8번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자, 요건 따라하세요. 자, 트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트림 하시고 엔터. 셀렉트 오브젝트가 나오면 첫 번째 선택하시는 건 기준, 몽땅 선택하시면 되죠. 몽땅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딱 누르시면 사실 여기에 기준이 있어요. 펜스라고. 여기 펜스라고 들어있죠? 옵션입니다. 옵션. 자, 이제 이 F 옵션을 쓰실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옵션을 쓰실 때는 대문자를 입력을 해주시고 F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딱 때리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퍼스트 펜스 포인트라고 나오거든요. 여기가 여기 커맨드 라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자, 퍼스트 펜스 포인트 뭐냐면
라인을 그려라 이 소리예요. 자를 대상 위로. 자를 대상 위로 선을 그려라 이건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대략 여기서 내가 자르라야 될 거를 요렇게 선을 대충 그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선을 대충 그리시고 다 그렸으면 엔터. 그럼 싹 날아가죠. 그러니까 좀 복잡한 모양을 한 번에 날릴 때는 요걸 많이 씁니다. 펜슬을.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실. 그냥 이게 한 번에 잘 되진 않아요. 자, 요거 싹 지워버리세요. 이번에는 라인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모양을. 자, 모양을 요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이 모양을 만든 이유는, 왜 이 모양을 만들었냐면, 이거 모자라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제일 많이 겪는 경우인데,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모자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보통은 얘 선택해가지고 막 늘리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너무 그 캐드 못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트림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트림.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항상 선택을 하시는 거는 자를 대상이죠.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을 선택. 요렇게 기준을 선택. 자,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얘를 선택을 해봐야 이거 절대 안 잘리죠.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시면 되세요. Shift 누르고 계세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연장이 됩니다. 됐죠? 자, 반대 한번 해보시죠. 반대. 이쪽. 트림이라고 명령을 하시고, 객체 선택하시고,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선택. 그러면 연장이 됩니다. 자, 이레이저 하셔가지고, 전부 다 지워버리시고요. 자, 그러면 얘를 활용해서 예제를 한번 저랑 하는 건가?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가 34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34페이지. 34페이지에 보시면 몇 개만 한번 해보죠. 몇 개. 그 좌측 상단에 F라는 글자 있죠? 좌측 최상단에 F. 요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옵셋하고 트림을 배웠기 때문에 상대 좌표하고 상대 극좌표는 웬만하면 최소한으로 쓰셔야 돼요. 조금 처음에는 손이 안 붙더라도. 자, 제가 그리는 걸 뭐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이제 시간을 좀 제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옵셋하고 트림을 이용해서 도면을 작성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라인을 이용해서 먼저 바깥 아웃라인을 이렇게 싹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니은자로 잡았는데, 자, F라는 글씨의 가로가 사이즈가 40이고 높이가 60이잖아요. 그럼 옵셋해서 가로 사이즈 40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옵셋해서 높이 60. 딱 요만큼 그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40, 여기 60. 필요 없는 라인들은 트림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다 잘라버리시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옵셋 10 그래서 안쪽으로 10mm, 여기서도 10mm. 그 다음에 15mm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10mm 내려가고요. 잘못했다. 옵셋 15 해서 내려가고, 다시 10mm 해서 내려가고. 다 됐으면 트림 이용해서 필요 없는 애들 싹 잘라버리시면 되겠죠? 완성. 됐죠? 자, 그 다음에 뭘 한번 해보냐면 34페이지 우측 하단 그 영문자 I, 느낌표죠, 느낌표.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보조 라인을 이렇게 싹 그려주시고, 옵셋 하신 다음에 가로 10 먼저 얘부터 작업하시고요. 그 다음에 10mm 올리시고, 간격이 5mm네요. 5mm 띄우시고, 그 다음에 45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죠.
됐으면 트림 하셔가지고 싹 날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금방 나오죠. 이게 사실 그 여러분들이 보기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6페이지 좌측 상단 36페이지 좌측 상단 보시면 좀 모양이 복잡한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일단 라인을 이용해서 형상을 대충 잡을게요. 자 가로 80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50입니다 이렇게. 자 필요 없는 애들은 바로바로 트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놔두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옵셋 해서 20씩 두 번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15 갖고 그 다음에 25 이렇게. 자 트림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애들 다 잘라야죠. 얘 필요 없고 요것도 필요 없네요. 아이고. 이렇게 모양이 대충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는 애들은 이레이지로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셋 10mm 안쪽으로 들어가고 얘도 안쪽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mm 싹 옵셋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트림을 이용해서 여기 날리시고 가운데만 싹 자르시고 다 있죠? 제가 겁나 잘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는 자 방금 보신 방법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데 37페이지와 38페이지 그 다음 39페이지에 보시면 각도 나오죠. 요거는 옵셋 트림은 안 돼요. 요거는 상대 좌표나 상대 극좌표를 쓰셔야 돼요.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해보시냐,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에 있는 도형들을 최대한 옵셋 트림을 이용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다가 옵셋 같은 경우나 트림 같은 경우에 이상하다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하시면 됩니다.